오늘은 중기곤괴 6호효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뭐로 해서 6호효를 중기곤괴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날 또 술이 분계로 넘어가고 까다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시간이 늘어지더라고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부탁합니다. 유고는 황상이면 원길이리라. 유고는 황상이면 원길이리라. 상활 황상 원길은 문제중야라. 유상육은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항이로다. 상활 용전우야는 기도궁야라. 용육은 이영정하니라. 상활 용유 영정은 이대종야라. 문외 내활고는 지의 동야 강하고 지정이 득방하니 후득하야 줄이 유상하며 한만무리화 강광하니 곤도기 순호 인저 성천이 시행하나니라.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유고는 황상이면 원길이라. 어디 황상에 관해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부분을 아니할까 합니다. 상활 유고의 그 모양 다리를 행상을 도상학적으로 그려놓고 설명하자면은 그런 뜻입니다. 상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런 옷을 입고 중색을 가지고 아랫돌이 치마처럼, 우리 아랫돌이 치마를 입었을 적에 속치마가 빠진다든지 그 치마 말이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좀 품위가 없어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치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랫도리를 가지런하게 단정하게 잘 입고 해야 그 치마를 입은 그 품새가 납니다. 그래서 누런 색을 가진 아주 훌륭한 인품자가 아랫도리를 정하게 하듯이 정기롭게 그렇게 하게 되었을 경우에 원길하다라고 한 본문의 효사에서 한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이라는 것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문이 중에 있다는 것은 문은 문양입니다. 문양, 꾸밈새, 잘 갖추어진 모양새입니다. 모양새가 중에 있다. 그러니까 위에 께서 상중하중에 중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문이 중에 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안으로 엄청난 그런 힘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저 뒤편에 가면은 10월 어금상경이라 하니 비단 옷을 입고 그 위에 홑옷을 덮쳐 입는다로 하니 문제의 기중야라. 문이라는 것이 너무 또렷하게 나타날까봐 그렇다. 우리가 고려불화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 불화를 한번 보세요. 고려불화를 입었는데 그 관세음보살 그 수월 가름도를 보게 되면은 그 관세음보살 입은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위에다가 잠자리 날개 같은 그 옷, 그걸 선이라 그래요. 매미선자 오디자, 선이 같은 옷을 위에다 이렇게 걸쳐 입는다고.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 관세음보살이 입고 있는 그 비단옷이 너무 화려한 것이 밖으로 노출되면은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위에 그 잠자리 날개 같은 그 선의를 이렇게 덮쳐 입는 겁니다. 걸쳐 입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아주 훌륭한 실력을 안으로 온축하고 있고 내면에 축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게 되면 남한테 밉상이 되고 그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모든 좋은 실력이 함축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바로 그걸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없는 뜻 그렇게 숨겨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깊은 수행학입니다. 그래서 황상원길해라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양이 중간에 있다. 중에 들어있다.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위에 선의를 걸쳤다. 그 관음보살 수월도를 고려 가는불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상육은 용전우야하니 계혈이 현항이로다. 상육은 오늘은 이제 제일 위에 상육효를 합니다. 용이 들에서 싸우고 있으니 용전우 우할 때 그 우자는 전치사입니다. 들에서 에서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용들이 들에서 싸우고 있으니 그 피가 검고 누렇도다. 용들이 6마리 용들이 서로 잘난 척하고 막 쟁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판에 나가서 한판 붙자 이래 된 겁니다. 반에서 무대가 좁으니까 이왕 우리가 싸움을 하는 김에 좀 넓은 데 나가서 한판 붙어보자. 누가 이기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간에 이런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들렇게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이제 심하게 쟁투를 벌이고 싸우다 보니까 뭐 승자도 패자도 동시에 얻어 터져 가지고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죠. 그 피 빛깔이 회낭이다. 회낭이라는 말은 이제 천자문에서 천지회낭이라고 할 때도 써먹었는데 검고 누르다. 검고 누르다는 것은 피 빛깔이 뭡니까? 빨갛지도 않고 약간 검은 빛깔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누런 빛깔도 보인다고. 피 색깔이라는 것이. 그리고 회낭하다는 말은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나오는 그 모양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부 순음효이다 보니까 음끼리 모여가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도 보면 엄마하고 딸하고 잘 싸운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음과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잘 안 싸우는데 꼭 엄마하고 딸하고는 싸우는 경우를 내가 가끔 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음이다 보니까 그런 쟁투가 뭐 아주 뭐 원수진 듯이 그래 버려지 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끔 시비 붙는 걸 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연탄을 떼고 연탄 재가 나와 있지 않는가 봐. 그럼 아침에 연탄 재 실로는 새가 따랑따랑따랑 요런을 흔들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딸 보고 연탄 재 좀 갖다 내 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딸은 또 엄마가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비우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연탄 재를 싣고 가는 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뒤에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모녀간에서 싸움 나는 거죠. 네가 좀 버려야 되겠는데 왜 안 버리냐. 딸은 이제 엄마 보고 엄마가 버리지만 날 보고 시키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가지고 집안에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연탄 재를 비운다든지 뭐 등등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요새대로 또 뭐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불거져 나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싸움을 해서 기혈이 해낭하도다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천지해낭 하늘 전 따지 검을 hen 누를 황. 그 회낭이라는 그 말은 이제 하늘의 색은 회나고 땅 색은 누르다 이렇게 해서 회낭이라고 천지의 색깔을 두고 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서로 용들이 싸워 가지고 피가 철철 줄줄 흐르고 하는 그 피가 흘러나오는 그 피 색깔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만은 지금 엄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누가 어떤 조직에 지도자가 한 사람이 강한 리더자가 있으면은 이 쟁투가 안 벌어지는데 서로 비슷한 또래끼리 있다 보면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그래서 쟁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일상사입니다.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상활용전우야는 기도구냐라. 상활용전우야는 기도가 구냐라. 도상학적으로 그래놓고 말하자면은 용들이 들판에 나와서 쟁투를 벌이는 것은, 전투를 벌이는 것은 그 도가 궁해서 그렇다. 그 도가 궁하다는 것은 누군가 강한 리더자가 나와가지고 딱 주도를 하고 이끌어가면 되는데, 서로가 뭐 비슷비슷하고 입장을 서로가 뭐 내미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기도가 궁한 것 아닌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기어 궁극적, 음이 풍성함이 궁극에 이르는 적은 반드시 다투어서 손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용육은 이영정하니라. 용육은 이영정하니라. 육을 사용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음효이기 때문에 육을 다 사용했습니다. 초유, 육이, 육삼, 육사, 육오, 상유, 이렇게 이제 육을 사용한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영정하니라. 영정을 함으로써 이롭나니라. 영은 지속적이고 좀 길게 이어진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은 주대거든요. 주대, 주체성, 주관성, 을 말하는 겁니다. 주체성이, 주관성이 좀 오래오래 지속되어야 영구 불변할 정도로 좀 길어져야 이롭다. 잠시 순간적으로, 단막적으로, 점선적으로 하면은 불리하다, 그 말입니다. 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정신과 활동 여러가지 상황을 좀 줏대를 가지고 내가 음이다 하는 생각을 좀 길게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잠시는 가질 수가 있어요. 잠시 가졌다가 좀 마음이 변해가지고 양처럼 행동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육을 사용하는 것은, 육은 이제 노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노음. 내가 육은 노음이다. 소음, 이 팔은 소음입니다. 소음. 팔이 이제 음이고, 육이 음아인가비, 7양이고 9가 양이고, 음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이렇게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내려가고, 양은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노극이 변이라. 노극이 변. 소수기상하고 그동안 주에 첫 강의하는 날 한번 일러드린 말씀인데, 작은 숫자는 그 항상스럽지만은 늙음이 크게 오게 되면 변하게 된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 크게 왔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양으로 변하고 뭐 각기 다른 모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 이 주역의 이치를 잘 설명하는 구절인데, 소수기상하고 노극이 변이라. 이거는 이제 소는 음의 성분이 6보다는 20%가 많지 않은가 봐. 이거는 이제 20%가 줄어든 게 6이고, 그러니까 할매가 되면은 이 팔은 젊은 뭐 이팔 청춘 한
30대 미만의 여성입니다. 이육은 60대, 70대, 80대 되는 노인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음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분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노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노음. 이게 노음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양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누구라도 이게 다 노음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나무 코드를 입을 때까지 관뚜껑을 닫는 그 순간까지 영정을 해야지. 할머니가 뭐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막 무슨 성질로 부리고 난리굿을 치고 하면은 그 집안이 혼란스럽고 밑에 애들 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몸과 마음을 둘 발을 모르게 되는 거지요. 때문에 용육은 끝끝내 영정을 해야 이롭다. 그러면 엄마가 잘 계시다가 마지막에 뭐 서방기를 해가 갚인다. 그러면 그 지구선 난리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 영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 밑에 잘 위치를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대변작을 지키고 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이 와야 되어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육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끝내까지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살리고 하여튼 끝에 가서 뭐 조금 조급지 나오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늙어 죽어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게 되겠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뭐 속된 표현으로 방정을 지키다 보면은 그 가정도 낭패나고 조직도 낭패나고 국가도 낭패나고 자기 자신도 낭패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육을 사용한다는 것은 길이 주관성을 주체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롭나니라.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집안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들이요 참 마지막까지 그 손자들로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따둑따둑하고 심성을 곱게 가지지 않는가 비. 근데 할매가 돼가지고 약간 정신이 돌아버렸다. 할매가 망령이 한번 걸려보세요. 온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할매가 망령이 걸려놓은 아들 보고도 여보라고 불러대고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는가 비. 그리 되면 그게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용육은 이 영정하니라. 이 용육은 이 영정한다는 이 5글자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법도가 여기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주역은 수행학으로서 내가 하여튼 이상 들어가는 학문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수행을 잘 해야 됩니다. 행을 잘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학이다. 내가 뭐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좀 듣기가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 해도 이해를 해 주세요. 상활용유경정은 이대종야라. 상활용유경정은 이대종야라. 도상학제로 그려놓고 보자. 육을 사용했는데 주관성을 오래오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크게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까 내가 적절한 표현을 했는데 집에나 할머니나 집안에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라든지 이런 어머니 위치에 있는 사람이 끝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들의 위치에서 또 할머니는 할머니 위치에서 그 주관성을 잘 지키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면 집안이 혼란스러워진다고 했지요. 그거는 영정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마침을 크게 잘 유종의 미를 잘 확대하기 위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는의 왈고는 지위 동야 광하고 지영이 덕방하니. 이 글이라는 한 번 읽으면 맛이 안 납니다. 꼭 2번, 3번 읽어야 씹을수록 글이 맛이 납니다. 음식도 씹을수록 맛이 나듯이. 무는의 왈고는 지위 동야 강하고 지정이 덕방하니. 무는의 말하기를, 무는 전에 말하기를, 고는 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괴가 중지 곤괴입니다. 고는 지극히 부드러우면서도 활동적인 것이
활동적인 면은 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활동적인 면은 강직해야 되고, 부드럽다고 해서 활동하는 것까지 허물허물하고 힘이 없고 뭐 파나물 데쳐놓은 것처럼 파김치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쓰지 않는가 봐. 엄마가 강해야 애들을 갖다 잘 길러내지요. 집안을 잘 다스려 가지요. 엄마가 허물허물 해가지고는 그 집안이 어찌 되겠으며 아들 딸들이 자녀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정신적 육체적 이런 여러 가지 면은 부드러운 면이 많지요. 많지만은 그러나 그 활동성만은 아직 강직해야 됩니다. 이 강직할 강자입니다. 금강바라반야 바람일다경 할 때 이 강자인데, 이 강자는요 활궁변에 쓰는 것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강입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강자입니다. 금강산 금강반야 바람일경 금강경 할 때 이 강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자가 똑같은 활궁자에 쓰는 강자보다도 이것도 강자이지만은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약간 강하다는 뜻이고, 이거는 정신적인 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이라고 금강경은 금강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조용하지만은 이 조용할 정자, 엄마가 할머니가 집안에 가면 조용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함 꽥꽥 질러서 하고 엄마가 막 꽥꽥 고하면서 쳐서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으면 할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조용하지 않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갖다 우습게 알고 지가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그 집안이 개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조용하지만은 조용할 정자 아닌가 봐. 그러나 이거 말리을자가 그러나 하는데 영어를 보면 and와 같은 뜻인데 순접입니다. 그러나 역접이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순접이 되고 그러나 하게 되면 역접이 되는데, 지극히 조용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역접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말리을자가. 그러면서도 덕은 분명해야 하니, 덕은 분명한 이 모방자가 이 모서리가 딱 90도 각도로 분명하지 않는가 봐. 분명하다는 방자입니다. 방정하다, 분명하다, 모나다 그러면 행동이 원만하지 못하고 좀 이상하게 허물허물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모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분명할 방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덕은 분명해야 됩니다. 덕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베푸는 심성 아닙니까? 처세학이고 불교 말로 하자면 보시학입니다. 보시, 베푸는 거. 보시 법왕자라, 자비 보시가 법왕자라, 자비롭게 보시하는 사람이 법의 왕자다. 바로 부처님이다. 보시하지 않는 사람은 법왕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도 식신이 없으면 너무 인색합니다. 반드시 사주에는 식신이 있어야 합니다. 식신이 없을 때는 식신이 없을 때는 인색합니다.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 베푸는 정신, 도네이션 하는 정신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조용하면서도 덕은 분명하다.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나 그 집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옆으로 형제간이나 이웃간이나 다 이 덕을 베푸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고 사람이 인색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참 대접받기 어렵죠. 후덕하야 주의우상하며, 후덕하야 주의우상하며. 주자 밑에 이로울 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정전에 말하기를 주하에 마땅히 이로울 이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덕한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음이 양보다 먼저 하게 되면은 안 되고 뒤에 하게 되면 좋아져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익을 위주해서 그렇고, 그러면서 항상스러움이 있으며, 엄마가 아버지보다 조금 져주고 집에 가면 또 아들이, 할아버지가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면 중간에 아들이 조금 아버지 밑에 좀 져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노인이라고 해서 뭐 바락바락 달라들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 그 집안이 참 개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개판이 되는 겁니다. 개판이 안 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계시고 중간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에 원로 할아버지 말씀을 따라주고 그래야 그 집안이 참 양반 집안이 되고 채통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보다 물론 뭐 힘도 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져주는 이유가 그건 왜 그러냐? 줄이 이익을 위주해서 이익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익이 없으면 그 집안이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주문에서 이익이 여러 가지가 오는 거죠. 그 참 풍넓은 얘기입니다. 줄이 이익을 위주해서 그러므로 해서 뜨뜻함이 있으며 뜨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바락바락 달아주고 집에서 큰 소리나 쳐자고 하면 그 집안이 개판되는 겁니다. 개판이 아니고 개판되는 건데 내가 말로 갖다 좀 너무 그런 노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강의를 좀 재미있게 하려다 보면 가끔 뭐 그런 좀 약간 도에 벗어나는 말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는 유상하기 위해서 뜨뜻함이 있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지. 한 만물이 화강하니 곤도기 순호인저 성전이 시행하나니라. 만물을 머금고 그 화함이 빛나니 만물을 머금고 곤이요 만물을 머금고 있지 않는가. 요새 한번 보시라고. 이 봄에 막 우미막 싹 트고 꽃이 피고 화창하고 만물이 싹 트고 움트고 꽃 피고 하는 이게 다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덕화입니다. 땅이 없으면 어떻게 만물이 꽃이 피고 뭐 우미 돋아 올라오고 하겠습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안 계시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기댈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덕화나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덕화나 만물을 머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감화력이 빛난다. 이 화는 감화력이라는 화자입니다. 곤도가 기순어인저 그 곤이 가지고 있는 도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도라든지 땅이 가지고 있는 도라든지 아들이 가지고 있는 도라든지 신하가 가지고 있는 도 곤도는 그 순회함인지 호인제라는 이 토가요 영혼을 남기는 말입니다. 곤도는 반드시 순회해야 된다. 이렇게 딱 말을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꼬챙이를 이렇게 딱 분질러듯이 뭘 가지고 절단하듯이 칼로 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건 항상 영혼을 남겨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민저 하고 약간 허리에 주머로 해서 딱 그렇게 단정 짓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곤도는 꼭 그 순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곤도 입장에서는 약간 불쾌하지 않겠는가? 곤이 가지고 있는 도라는 것은 약간 순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은근히 슬쩍 끝을 흐려주는 말입니다. 순호인제란 그 토가 상당히 매력있는 토거든요. 성천이 하늘을 받들어 가지고 이 쓰열 성장 받들어 성장입니다. 하늘을 받들어 가지고 그래서 때로 행하나니라. 하늘을 받든다. 하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 일호를 비춰주고 우로를 내리고 그게 하늘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곤도는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그 법통을 잘 이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일월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땅 위에서 뭐 만물이 생장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천이 하늘의 이치를 이어받들어 가지고 그래서 때로 행한다. 때로 행한다면 봄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풍성하고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고 겨울 되면 거두어들이고 이게 다 때에 맞게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성천이 시행하나니라. 참 글이 좋습니다. 이 중요 글에는 수천 번 골백 번 읽어도 실정이 안 나는 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유 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유 여앙하나니 신시 기군하며 자시 기부비 일조 일석기고로 기소유래자 점의니 유변지
부조변냐니 여계왈 이상 견빙지라하니 개은순야라. 적선지가는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적선하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 인근의 하동에 그 인서 강달수라는 분이 참 계셨는데 우리 조부님 어디입니다. 그런데 그분 그 아버지가요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 양대에 걸쳐 가지고 옛날에는 과객이 부잣집 사랑에 늘 와서 이렇게 몇십 명이 몇십 명 내지 몇 명이 개울내 파먹고 갑니다. 그래야 설이 되면 이제 집에 간다고 가거든요. 가는데 꼭 갈 때마다 이 강달수 여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또 가는 그 가객들이 갈 때는 옷을 한 벌 입습니다. 옷을. 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 적선지가라는 이 말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 말을 보충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옷 한 벌 주고 또 이제 용돈도 줍니다. 설로 새로 가니까. 그 참 이 과객질 하는 사람들이요 참 생활이 어렵고 공부는 또 돼가 있어요. 학문은 상당히 돼가 있는데 어디 가서 뭐 꿍꿍 지게 짊어지고 일하고 노동해주고 돈을 벌일 그런 또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겨울 되면 가을 되면 부잣집 사랑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이제 과객을 잘 친다는 소문이 난다고요. 아, 그 집에 가면 그래도 한 해 겨울 파먹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난 대부분 나가 있는 과객 사회는 그 입소문이 쫙 퍼져 있다고. 그래서 그 하동에 강달수 선생 집에 가면은 한 해 겨울은 내고 올 수 있다. 겨울 내 파먹는다. 그래 설이 다가오면 이제 설새로 간다고 집에 가는 거 아닌가. 갈 때 이제 옷 한 벌 해주고 차비 드리고 자 그걸 평생을 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집에 이제 손자가 강달수 씨가 하동에 재헌국회의원을 출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라이벌이 또 몇 사람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얘기라도 들은 얘기고 한데 하여튼 강력한 라이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와서 밥 얻어먹고 간 한 해 겨울 내 가객지라고 간 사람은 전부 아이고 인석 강달수가 그 국회의원 출마했다는데 우리가 표를 찍어주자. 그래서 표를 찍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뜻밖의 강달수 생각지도 아니하는 강달수 씨가 하동군 재헌국회의원, 사천군에는 효당 최범술씨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적선지가의 필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 그때 어른이 어디 겨울에 이렇게 행차를 해 가시는데 저 가다 보니까 언덕 밑에 거지가 애기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암 선생 조부님이 그 뭐 말을 몰고 가는 하인을 보고 저 이 사람 한번 가봐라 무슨 일인고. 이 날이 가보니까 거지가 애기를 놓고 있대요. 그래 그러면 참 그 산모가 저 추운 언덕 밑에서 논두렁 밑에서 애기를 놓고 있으니까 얼어 죽겠다. 저 주막에 그 세일에 옛날부터 이제 3, 7일 되면 다 몸을 좀 그 산후 구안을 하고 이제 뭐 물동이도 이고 일도 하고 엄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일에는 저 주막에 좀 지내고 가도록 해주고 하숙을 내가 붙이 놓고 오느라 그 이제 돈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참 애기 놓은 거지 엄마를 그 주막에다 옛날에는 주막이죠. 뭐 주막에다 지내가는 여관도 되고 누가 뭐 또 가다 오다 해가지면 거기서 자고 가기도 하고 주막에 이제 쉬게 해주고 왔는데 그러자 이제 한 7, 8년 세월이 지냈어요. 지내가지고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아이고 저게 제가 나리님의 은덕을 입었는데 제가 은혜를 갚을 길은 없고 은혜를 갚아드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뭐 그때 언덕 밑에서 놓은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인데 커가지고 지금 나이가 한 7, 8살 됐는데 뭐 수양딸로 뭐 일도 좀 시키고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을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지 엄마는 그만 은대한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봄날이 돼서 요새 좀 따뜻한 봄날이 돼서 나물 캐러 산에 갔어요. 나물 캐러 산에 갔는데 그 나무를 캐고 있는데 어떤 도사들이 막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참 묘자리가 좋은데 여기 명당인데 여기 묘를 쓰게 되면은 큰 아들을 하나 놓을 자리라고. 이 이제 딸아이가 숲속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그 도사들이 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 이제 송시열 선생 아버지 대주 보고, 오늘 제가 산에 가서 이런 경우를 만났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송시열 아버지 되시는 어른도 어린 애가 하는 말이지만 예사로 들을 말이 아니고, 그럼 한번 가보자. 그걸 가서 보고 이제 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 거기 이제 명당 자리를 알고 어디 가가지고 딱 대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좋은 택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로 듣고 그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날로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묘를 거기 썼는 겁니다. 쓰고 난 뒤에 뭐하면 송시열 선생이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적선지가의 필요여기입니다. 이 적선이라는 것은 금방은 해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게 상당한 시간이 흘러감을 해서 점점 좋은 일로 이렇게 솟아 올라온다는 것. 이게 우리 주역의 중기 곤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선지가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반대로 적불선지가는 선을 쌓지 못한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아있느니, 안 좋은 일이 남아있다면, 못된 짓을 하면 꼭 아들들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적불선지가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나니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하극상하는 것을 시라 그러고 옆에 사람끼리 죽는 것을 살이라 합니다. 살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죽인다든지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을 수평적으로 죽이는 걸 살해했다 그러고, 아래 사람은 위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해했다 그러면 시해, 죽일 수 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며 자식이 그 아비를 시해하는 것은 일석의 일이 아닌지라. 하루아침에 뭐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는 것인데, 뭔가 하여튼 점점점 그 원인이 싹트기 시작해서 그게 축적이 됨을 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벌리는 거죠. 그래서 기소유래자가 그 흘러온 말미암아 온 바가 점점 축적이 돼서 그런 것이니 빨리 분별을 해야 될 것인데, 빨리 분별을 못한 것이 이 원인이 되니 유변지 부조 변냐니, 그런 게 아예 악이 싹틀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처음부터 안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걸 그러지 못하고 냅두고 그게 점점 싹트기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이상 견빙지라하니, 서리를 밟으면은 서리를 밟힌 그 자국에 굳은 얼음으로 변합니다. 요새는 우리가 뭐 서리 밟을 일도 잘 없고 걸어 다닐 일도 없다 보니까는 서리 밟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꼭 이런 걸 체험해보기 위해서는 서리를 한번 밟아보시라고. 금년에는 이제 서리가 뭐 다 끝나가고 하니까는 뭐 내년 겨울에는 꼭 서리를 한번 밟아보세요. 개언순년이라. 대개 그것은 처음부터 딱 순리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근기정야오 방언기의야니 군자경이 직내하고 의방해하야 경이비덕불로하나니 직방대 불성무불이는 불이기 소행야라. 지근기 정야오 방언기 의하니 군자경이 직내하고 의방해하야 경입이 더 불고하나니 직방대 불성무불이는 불이기 소행야라.
요거는 꼭 내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남명 선생이 경의에 대한 얘기가 여기 묻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직은 정직하다는 것은 그 바른 것이고, 정직할 바르를 그렇지 않은가비? 그 정직을 하지 않는가비? 직은 그 바른 것이고, 방은 귀의하니. 방은 아까 분명할 방이라고 했습니다. 모방자. 방은 그 의리를 말하는 것이니, 의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선비정신은 의리에 강한 겁니다. 글자라는 건 선비정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글자라는 건 글갱입니다. 선비라는 의리에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한 명을 건지라면 포원 정몽주 선생을 내가 건지겠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포원 정몽주 선생은 참으로 의리에 강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조선조 500년에도 포원을 갖다 떠받들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신하가 달라들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은 의리로운 것이니 군자는 경이 직내하고, 공경할 경자로서 내면을 곱게 하고 경이 직내. 그래서 그 밑에 어가 나오는 게 어로서 밖을 분명하게 해서 경겁니다. 그 남명 선생이 이걸 갖다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얼마나 참 많이 히트 쳤습니까? 지금도 히트 치고 있습니다. 남명 덜미는 경의정신 아닌가. 특히 잘하는 사람들은 경의정신을 숭배한다고 찻잔에도 경이라고 써가지고, 진주에 아인 박종환 선생이 찻잔에 경이라고 써가지고 많이 참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남명을 또 좋아하시고 숭배하다 보니까 그 또 경의정신이 또 좋은 정신이고, 그래서 이 말로 많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참 남명 선생이 이 주역에 있는 얘기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히트 쳤다. 존경한다는 뜻으로서 내면을 곱게 하고, 의리롭다는 뜻으로 해서 밖에를 분명하게 해서, 남명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남명월 내명자 경이요. 이거 내명자 경, 이거 내가 꼭 써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늘어지지만은 이 까다리를 지워야 되고, 이게 연속극도 아니고 절찬이 또 끊어지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라고. 경은 내명자, 안을 밝히는 것을 경이라 하고, 밖에를 아주 결단성 있게 갖는 것을 의리라고 한다. 결단성이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되는, 밖에를 맺고 끊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흐리멍텅해 술에 물 탄 것 비슷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요랑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요랑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의정신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됩니다. 경으로서 내면을 곱게 하고, 이 경은 또 주일 무적할 경이라고 앞에 논의에 가면 나오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존경할 경자, 공경할 경자, 주일 무적할 경, 몇 가지 의미가 함포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존경하는 태도로서 내면을 곱게 하고, 어른을 존경한다, 임금을 존경한다, 어떤 조직의 수장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내면이 정직해야 되죠. 내면이 흐리멍텅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존경이 안 되는 거죠. 의리는 뭡니까? 의리는 밖에를 분명하게 한다. 밖에. 사람이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될 것 아닌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게. 우리가 대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나무가 마디가 있지 않은 거지. 마디가 있어가지고 딱 적당한 그 간격에 마디가 있다면, 사람도 적당한 간격에 맺고 끊는 그 원칙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좀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은 경의 정신이 없고 경의를 잘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이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경의 직내하고 의지 방해하여 경의입이
존경하는 태도로서 의리를 세우고 경의로서 세우고 말하자면 경과 의로서 인생의 가치관, 생활의 철학관을 처세관을 확립하고 그러면서 덕이 있어서 외롭지 아니해야 되나니 논에 보면 덕 불고라 필요이니라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아니하는지라 반드시 이웃이 있는지라 덕이 있으면 이웃에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덕 불고라 필요이니라 논에 있는 말 그대로 또 한번 얘기 리메이크 해먹는 겁니다. 직방대 정직하고 분명하고 크고 하기 때문에 직방대 이 세 가지입니다. 직방대 불섭 연습을 아니해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직방대하면 연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세련이 덜 되고 숙달이 덜 됐을 적에 연습을 자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방대한 사람은 연습을 안 해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소행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 의심할 필요가 없이 확실하고 확인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요거부터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황상이면 원길이리라. 상활 황상 원길은 문제중야라. 상육은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항이로다. 야상활 용전우야는 기도가 궁야라. 용육은 이영정하니 상활 용육 영정은 이대종야라. 문은 애활 고는 지위 동야 강하고 지정이 득방하니 후덕하야 주의 우상하며 한만물이 화강하니 곤도기 순호 인저 성천이 시행하나니라. 적선지가는 필요 여경하고 저 불선제가는 필요 여앙하나니 신시기군하며 자식기부 길조 일석지고라 기소유래자 점의 유변지 부조지 변야니 여괄 이상 견빙지라하니 개은순야라. 직은기 정야오 방언기 의안이 군자 경이 직내하고 의 방해하야 경입이 더 불고하나니 직방대 불서 무불이는 저 불이기 소행야라. 오늘은 여기서 주역 중기 공개 1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이나 모레 봐서 남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주고 끝을 내고 수레 둔개를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많이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